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수채화를 하면서 물 조절하는 영상을 찍어 볼 텐데요. 우선 제가 새 붓을 샀습니다. 지금 한 번 정도 써본 것 같아요. 거의 한 4만 원 정도 되는 고가의 수채 붓 중에 하나인데 네, 아직 그렇게 충분히 써보진 않아서 이 붓의 특징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고요. 우선은 물을 적셔 줄게요. 수채화 붓은 이제 쓸 때마다 비누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마른 상태에서 이제 바로 뭔가 물감을 찍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에다가 한번 푹 담궈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그 붓 안쪽까지 쏙쏙 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너무 막 거칠게 물을 찍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살짝 이제 부드럽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담궈서 붓을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이 수채화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물기, 이 붓 주변에 있는 뭐 곳곳에 이제 물들이 묻어요. 그 물과 이 붓이 머금고 있는 물들을 잘 조절을 해 주셔야지 좀 더 즐겁게 수채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수채화 물 조절하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고안한 방법인데, 우선은 한 가지 색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 딱 이 팔레트를 펼쳤는데 이 붉은색이 눈에 제일 뜨더라고요. 자, 최대한 물을 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느낌을 보니까 물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이 기준은 저한테 이제 물감이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은 최대한 적게, 물감은 최대한 많게,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이 몸에 이 몸 부분, 끝 부분 말고 이 몸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여기를 조금 빼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물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되게 불투명한 느낌으로 시작을 할 텐데, 점점 뭔가 이게 물감이 두터워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까보다는. 이 붓을 여기까지 다 빠르면 이제 물감이 아깝기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물이 이제 너무 많으면 이 몸에서 붓 끝으로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털들이 이탈을 하면은 모아주세요. 네, 붓 끝이 갈라진 상태로 사용하다 보면은 붓이 쉽게 망가집니다. 지금 보면은 붓이 움직이기는 해요. 움직이기는 하는데 약간 뻑뻑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물하고 섞이면은 좀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제가 물감 위에서 붓을 움직일 때도 되게 붓자국이 좀 남잖아요. 예, 거친 느낌이 좀 드시나요? 붓 끝도 갈라지고, 예, 이 물 조절하는 느낌을, 감각을 익히시는 게 수채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그리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진한 원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이 칠해보면은 아는 거예요. 물이 어떤가요? 물감이 스며나오지 않을 정도로 물이 적어요. 그때는 이 팔레트에서 한번 가져와 볼 수도 있어요. 이 팔레트에서 한번 가져와서 한번 채워봐요. 좀 이 느낌이 불편하고 싫으실 수도 있는데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그 모든 낯선 감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물이 조금 섞여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만큼 붓을 담궈서 물을 적셔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풍덩, 붓을 풍덩 물에 담그시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조금씩 묻어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물 조절하기가 편하십니다. 그러면은 물 금방 살짝 묻혔으니까 칠해 볼게요. 그래서 저의 지금 첫 번째 원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미션은 엄청 원색에 가까운 빨간색을 칠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스크루지처럼 지금 물감 색이 안 나오기는 하죠. 조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조금 담그도록 할게요. 한 2~3mm 정도 담궜어요. 네. 발림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제가 마르게 수채화를 마른 느낌으로 칠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물을 굉장히 아껴서 칠한 거예요. 수채화 하면은 물을 떠올리시면서 물을 너무 듬뿍듬뿍 칠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제가 쓰지 않던 붓이라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물감은 절대 섞지 않을 거예요. 물감은 절대 섞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감에서 물만 조금씩 물을 묻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 원이 칠해질 정도인 거예요. 이 원이 칠해질 정도. 지금 아까 제가 그 휴지로 물을 다 빼가지고 붓이 살짝 거칠죠. 더 이상 물감은 묻히지 않고 여기에다가 살짝씩 물만 담그는데 한 붓끝이 이만큼 잘 보이시나요? 한 1~2mm 정도만 담길 정도로 담궈주세요. 지금 팔레트 위에 물감이 부드러워지는 게 보이시죠? 붓이 이 움직이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뻑뻑하지 않고 붓이 잘 움직이면 유동성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 뻑뻑해서 붓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유동성이 좋지 않다라고 하죠. 어떤 게 더 낫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거칠게 쓰실 때도 있고 물을 좀 듬뿍 묻혀서 부드럽게 쓰실 때도 있고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요, 이렇게 계속 조금씩 물을 조금씩만 더 섞어가면서 이 첫 번째보다는 훨씬 칠하는 게 부드러워 보이죠. 예, 저도 이제 좀 덜 힘드네요. 물을 조금씩 묻혀서 그리면서 물감의 색이 빠지는 과정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 붓은 제가 딱 보니까 기분 내기에는 좋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필 따라 그릴 때 그냥 적당히 쓰기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는 이 원 그리기 할 때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원을 7개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줄에. 이렇게 붓이 휘어져 버리잖아요. 돌아와 있으면 붓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칠하고 나서도 탄성이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지면 좀 편한데, 제가 그 돌아오지 않는 만큼 그걸 계산해서 뭔가를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이 힘든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장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3mm 물을 담글 때 3mm만 담궈주세요. 이제 위에 칸보다는 물감이 많이 빠졌죠. 으아. 이렇게 불끝이 다 갈라지면 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진짜 담그고 싶으실 거예요. 담그고 싶은 유혹. 물에다 푹 담그면 붓끝이 모아질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 차트, 물 조절하는 차트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이 차트 만들기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너무 싫어하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되게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붓을 막 놀리면서 약간 힘겹고 버거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몸으로 체득하는 게 있어요. 몸으로 체득하는 거는 이 붓을 다루는 감각, 새로운 힘이 생기고, 아마 제가 지금 힘들다 하면서 그리는데도 이 붓에 적응하고 있고요.
네, 이 붓에 지금 적응하고 이렇게 지금 2번씩 칠하니까 제가 원래 의도했던 효과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물을 칠하면서 색이 연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덧칠을 하면은 네, 근데 이렇게 붓이 갈라지니까 덧칠을 하게 되고 그죠? 이제 저는 흘러내리는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흘러내릴 일이 없죠. 왜냐면은 3mm만 담그니까. 붓끝을 3mm만.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지난번에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뭔가 머릿속에 굉장히 수채화는 물맛이다 라는 게 입력이 강하게 돼 있으셔가지고 3mm만 담그는 게 안 되고 붓을 진짜 이렇게 푹푹 담그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안에서 유지되고 있던 물감의 농도가 완전히 그 밸런스가 완전 그냥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감을 처음에 머릿속으로 뭔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물감이 묻혀지는 양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물감을 묻히잖아요. 붓에다가 그때 이제 여기다가 팔레트에다가도 칠해보고 그 종이 위에다가도 칠해보면서 처음에 아 얘가 지금 물감 농도나 양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갖고 있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데 이제 그냥 물통에다가 붓을 확 담가버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정보들이 다 리셋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죠. 이 안에 물감이 얼마나 들었는지라든지. 물론 색 자체를 아예 확 바꾸거나 기존에 이 붓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유의미하지 않을 때는 뭐 담가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내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 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붓을 담그면은 다 모든 정보가 리셋이 된다. 제가 아주 조금씩 붓을 물에 담가서 지금 하나의 색깔에서 농도에 따라 물감의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색감이 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게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마음이 조급하고 깝깝증이 나시는 분들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처음에는 한 10단계 정도만 하려고 붓을 들었는데 그림이라는 건 항상 좀 그래요. 처음부터 엄청 뭘 대단한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작게 계획을 세워서 이만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재밌어. 그래서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40분이 되고 40분이 50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그렇게 몰입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쉴 생각은 아니었는데 진짜 한 몇 개월이죠? 한 3, 4개월? 한 5월부터 8월까지 했나? 그동안 업로드 꼭 그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많을 땐 두 번, 평균 2회를 유지를 하려고 진짜 나름 집중해서 했는데 여름이 우선 되게 힘들었어요. 7월 말쯤부터였나? 아무튼 좀 갑자기 번아웃이 와서 원래는 한 2, 3주 정도만 쉬었다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거보다 제일 제가 저와 유튜브의 케미 중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시청 시간이 엄청 안 느는 거예요. 그래도 업로드를 하면 구독자 수는 두세 명씩은 늘더라고요. 근데 이 시청 시간은 그 두 개 비교하는 바가 있거든요. 막대기가 300명 넘었으니까 이제 3분의 1은 된 거잖아요. 근데 4분의 1도 안 되고 시청 시간은 이게 도저히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넉다운이 됐습니다. 시청 시간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 달 가까이 쉬게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쉴 생각은 아니었는데 올해는 진짜 끊김없이 한번 꾸준히 해보자 했는데 중간에 사실 일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일이라는 건 이제 저한테 돈이 되는 일들이었던 것 같고요. 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을 살짝 줄여볼까요? 원이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서 커지고 있는데 이거 밸런스 다시 돌리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원 크기 정렬시키면서 맞추는 것도 재미가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조절하는 연습이 되실 거거든요. 한번 커진 크기가 잘 줄진 않네요. 근데 이제 350명이 넘은 거예요. 제가 350명이 넘어서 또 기분이 좋았는데 351명까지 이렇게 갔다가 네, 이렇게 말하면서 보니까 그 한 명 100명대에서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고 있는 게 되게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가끔 그래도 가서 시청 시간도 다시 확인하고 구독자 수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업로드를 안 하니까 또 조금 늘다가 51명까지 가다가 다시 막 2명 떨어지고 49명 됐다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쭉쭉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업로드 안 하니까 이탈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쭉쭉 떨어지겠거니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더 늘어가지고 354명인 거예요. 너무 작은 숫자에 일희일비하죠. 여기서 크기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뒤로 갈수록 공간이 작아지고 오늘 작게 그려야 되니까. 원을 작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붓이 제가 원하는 그 크기로 잘 조절이 안 되니까 원이 동그랗게 그리면서 계속 커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연습해도 물 조절 잘 안 되시면은 이제 제가 다음 영상을 또 준비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학기 때 수채화 수업하면서 물 조절이 너무 안 되셔가지고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몸이 익숙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붓을 계속 푹푹 담그셔가지고 제가 너무 난감해서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물 조절하게 이렇게 어쨌든 가이드를 해서 코칭을 해서 물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하시고 안 되시면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는 그 두 번째 영상을 가지고 또 연습을 해보시면 물 조절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여기 이렇게 경사지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수평으로 놓고 하셨거든요. 그랬는 이제 만약에 경사지게 놨으면 더 난리가 났겠죠. 물이 진짜 무슨 웅덩이처럼 이렇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붓에 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찍고 나서 끝에가 맺히거든요. 그 붓이 마지막 그 머물렀던 그 자리에 되게 큰 물 덩어리를 만들면서 맺히는데 그게 마르는데 엄청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왜 원 자리가 또 이렇게 작아진 것 같지?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물을 조금씩 섞어서 쓰니까 톤 변화가 지금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계속 여기서부터 물이 계속 흥건하기만 한 거예요. 톤 변화도 별로 안 느껴지고, 그리고 그냥 물자국 자체가 너무 많으면은 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물 마르기 전까지 다른 작업을 못 하니까 이제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또 그 초보자 선생님들한테는 그 오래 기다리는 거, 이 재료들 사용하고 나서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거, 그 익숙하지 않음, 그런 것 때문에도 되게 뭔가 기다리기 힘들고 그러시면은 재료를 어려워하게 되시더라고요. 지금 한 아래쪽에 2칸 정도 더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감이 다 빠져서 하얘질 때까지 물을 계속 조금씩 더해가면서 그려서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같은 색을 사용해도 물을 어느 정도로 담아서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 물감의 느낌이 다르죠. 아래 색이 이제 비쳐 올라오면서 분홍빛을 내고 있습니다. 아래로 2칸 정도. 이걸 다 완성하면 한 30분 정도 될까요? 그래서 수채화는 이 물 조절하는 느낌이 중요한데, 본인이 수채화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입견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채화는 물맛이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말도 맞긴 맞는데, 그 물맛이라는 표현이 각 사람한테 어떻게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진짜 어떤 표현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물맛인 부분도 있다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맛인 것만은 아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좀 건조한 느낌으로 또 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수채화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수채화는 뭐다 라고 자기만의 어떤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좋지만, 또 그거에 갇힐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지 간에 진정한 위너는 사람들이 그 재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느낌을 넘어서서 정말 다채롭게 자유자재로 그 재료를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다 또 연마한 다음이어야 하냐,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실 확률이 높은데, 왜냐면은 나는 기본도 안 돼 있고 자신감이 이제 많이 부족한 상태시다 보니까 내가 뭐 새로운 발견을 할까 싶은데, 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열린 마음이 있어서 좀 이 재료에 익숙해지고 재료랑 좀 빨리 편해지고, 그러니까 수채화는 뭐다라고 경직된 정의를 내려놓으면 그만큼 수채화랑 그냥 좀 친해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지하던 원의 사이즈가 마지막 줄에 왔다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좀 커졌는데, 마지막 3개의 원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붓으로 만든 차트는 원도 더 개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톤 농도의 그 다양한 느낌도 이 느낌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이제 마지막 원을 칠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칠해봐도 돼요. 더 연하게. 네. 더 연하게 칠해봐도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종이가 다르구나. 제가 다른, 좀 더 두꺼운 종이에 써야 하는데 종이가 또 다르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찾아보니까 원을 엄청 작게 그렸었네요. 그때는. 네. 보니까 여기는 물감이 되게 빠르게 확 빠져버리네요. 붓자국이 많이 없죠. 종이 자체도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살짝 남아있는 물감을 여기다 칠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붓을 다 담그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그 농도, 물감의 농도가 유지가 되겠죠. 붓자국이 남는 게 붓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조건 아래서 칠해보니까 종이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종이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개만 원을 만들어 볼까요? 금방 작은 원으로 만든 차트를 봐서 그런지 영향을 받아서 원이 작아졌어요. 이제 초보 분들은 이렇게 물을 조금씩 찍어가지고 칠하는 게 변화가 크게 안 느껴지니까 좀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네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변하잖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는 건 그 미세한 변화를 기대할 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내공이 쌓이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좀 지루하면은 잘 좀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참는다는 게 막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견딘다는 그것보다 기다린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 7칸. 7칸밖에 못 칠했지만 해도 여기 8칸을 만들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만이 그 변화를 끝내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보니까 지금 물 금방 조금 제가 많이 묻히니까 맺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맺히죠? 네. 물이 너무 없으면은 이렇게 맺히는 게 없지만 물이 지금은 보통 그래도 앞에 부분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거의 할 것도 다 끝났고 하니까 좀 건조하게 칠했던 거 말고 물 넉넉하게 칠하는 것도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물을 조금씩 많이 칠하니까 좀 변화가 큰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친구들은 물감을 너무 긁어 모아가지고
칠하니까 좀 물이 많아졌는데 물을 좀 많이 담가 볼게요. 물을 많이 지금 칠했고요. 물을 많이 칠하면은 맺히죠. 이제 흘러내립니다. 이제 물이 너무 많으면은 이렇게 경사진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흘러내려요. 근데 흘러내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이제 물맛이 될 수가 있죠. 흘러내리는 느낌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네. 그래도 완전히 흘러내리지는 않네요. 조금 더 많이 마지막 방울을 만들어 볼까요? 조금 듬뿍 담궜어요. 웬만해서 잘 안 흘러내리니까 이게 물을 담그니까 위에 말라있던 물감들까지 조금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 맺히는 물이랑 이제 물감량이 많아졌고, 아 이거 너무 똑같이 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많이 쓰셨을 때는 이렇게 계속 물이 이미 흥건한 상태인데,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놓고 그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물감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이미 많은 상태인데 계속 물맛이니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색이 발색조차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으면. 근데 때때로 나의 기분에 따라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색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문제든지 내가 재료를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양한 느낌을 구사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한 가지로 너무 경향이 굳어지면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볼까요? 물 많이 해서 물 많이 했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물을 조금 줄여볼까요? 물을 줄일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올 것 같은데, 물을 좀 이렇게 흐르려나? 물이 이렇게 이제 고이면은 기울어. 아이고. 우와. 네. 근데 물이 이렇게 흥건한 상태에서 물을 줄일 때는 이 끝에 물이 빠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물을 걷어주세요. 아까 초기에 제가 많이 섞었던 그 물감들이 안에 묻어있던 게 다시 녹아 나오는 거네요. 물이 다시 없는 상태가 됐어요. 네. 비슷한 농도였지만 얘는 물이 많이 있는 상태, 얘는 물이 그냥 적당한 상태. 어떤 분들은 이런 물맺힘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수채화의 맛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나머지 공간의 원을 채우도록 할게요. 조금 더 뒤로 갈수록 핑키해지죠. 원래 붉은색, 빨간색으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수채화는 농도에 따라서 물의 양과 물감의 양과 그 건조함, 그런 요소들에 따라서 발색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칠해지는지, 어떤 질감 표현이 되는지, 그것들을 경험한 데이터가 몸에 축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기 좋은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종이 느낌도 다르죠. 종이가 지금 다른 종이에요. 얘는 얇은 종이고 그 겉에 표면도 좀 다른데, 종이에 따라서 표현된 느낌, 아까 비교하려고 이렇게 좀 했는데 얘가 좀 더 섬세하다고 그래야 하나? 네, 얘가 좀, 이 종이가 좀 더 섬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붓자국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붓자국을 싫어하면 이렇게 좀 붓자국을 감춰줄 수 있는 애들을 선호하시겠죠. 근데 각각의 그 나름의 종이의 매력을 발견해서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좀 수채화랑 친해지고 싶다 할 때 좀 지루하더라도 이 과정을 해보시고, 저는 오늘 한 가지 색으로만 연습을 했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은 3가지, 5가지로 연습해 보셔도 좋고, 지금 단계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한 10단계 정도로 해서 좀 과정을 줄여가지고 연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오랜만에 돌아온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